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대하던 뉴스가 떴습니다. 어제 강좌에서 이야기를 했던 화웨이의 CFO,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 드디어 보석방으로 캐나다에서 풀려났습니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보석방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단 풀려났고, 그리고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더 있었죠.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원만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또 미국 증시가 잠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무역협상 호재와 그리고 화웨이 CFO 보석방으로 인하여서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2.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제 호재가 떴으니 매매를 해도 될까? 드디어 우리 증시는 반등이 나면서 올라갈 것인가? 이제 매매를 해도 될까?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아직 환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유가라던가 국채금리라던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가 1130이었고 오늘은 고작 1, 2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현재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그 이벤트 때문에 잠깐 오른 걸까? 아니면은 이제 좋은 뉴스도 나왔으니까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증시가 반등으로 갈까? 자, 오늘 강좌를 참고해 보면서 매매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던가 다른 나라 증시는 배재대학교처럼 배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라서 조금 좀 짧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는 2050을 지지해주고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제 다시 2100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50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글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 개인도 매도, 기관만 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은 조금 팔았어요. 그리고 풋옵션을 외인이 조금 샀고 외인은 양대지수 동반 매도였습니다. 자, 전날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려 1% 이상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장 마감에는 오히려 하락으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분명히 매수였어요. 매수여서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 우리 지수를 좀 받쳐주면서 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야간 선물은 사고 현물에선 팔고 그리고 오히려 기관이 대량 매수,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개인은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자 아침부터 끝까지 팔았습니다. 물론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온 종목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수가 2100 이상에서 다시 2150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서 반대 매매가 나온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죠. 여러분은 오늘 보셨나요? 아침에 동시호가 때 옛날에는 호가 장난이라고 해서 이 물량 테스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30%에다가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한번 걸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나 이렇게 호가 테스트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장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0% 찍힌 거는 반대매매 물량입니다.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걸었기 때문에 그게 반대매매 물량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침에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음부터 동시호가 때부터 약간 진입하다가 그 다음에 장개장 10분 전, 10분 전부터서 이제 좀 매수 물량이 와가지고 좀 빠지면서,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기관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좋은 뉴스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자, 여러분,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옵션과 그리고 선물이 동시에 마감이 되는 게
1년에 4번이 있는데 이번 주 12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변동성이 크고 왔다 갔다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매우 심하고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올랐던 거 내일 다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코스피만 일단 보시면은 외국인은 3일 연속 매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조금 샀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도. 원래 이때 있잖아요. 이 밑에서 2000대에서 1900대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가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받쳐줬었는데 지금은 홀로 싸우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홀로 이렇게 다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저항을 줍니다. 2100, 2150 이런 데 넘어갈 때 얘네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외인과 연기금이라던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준 주체가 이 물량을 사주면 되는데 이걸 또 그냥 개인들이 사갔다. 그러면은 지수는 위로 쉽게 못 올라가는데 오늘도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금융투자에서 참 공격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을 공격적으로 계속 샀어요. 정치 테마주. 특히 뭐 이낙연, 이재명 정말 정치 테마주 진짜 돈이 엄청 많이 쏠렸어요. 그게 검은 머리 외국인인데 그 덕분인지 그냥 쭉 다 샀네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매도. 반등 나왔을 때 다 파는 거죠. 코스닥은 오늘 2% 가까이 반등 나왔는데 지난번에 여기 빠졌던 거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죠.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빠진 게 계속했어도 아직 3% 이상 빠졌으니까 이거 반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약간 거의 보합 수준. 자, 여러분 여기서 셧다운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죠. 자, 왜 미국이 어제 하락을 했을까요? 분명히 트위터에 트럼프가 중국과 이제 원만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화웨이의 CFO도 이제 보석으로 석방했고 호재 뉴스가 2개나 떴고 영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브렉시트 해결 가능성에 또 상승모 마감했는데 왜 미국만 이렇게 내렸을까요? 자, 그거는 바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있죠.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여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셧다운에 들어가면은 2018년에 생기는 세 번째 셧다운입니다. 자, 여러분 1월 달에도 셧다운 때문에 잠깐 하락이 나왔었고 2월 달에도 셧다운이 있었는데 2월 달 이후로 우리 지수가 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렸죠. 그리고 무역전쟁 이슈로 또 내리고 이때 잠깐 조정 줬을 때는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셧다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다 하면서 막 달려들다가 2월 달에 다 때려맞았죠. 저 셧다운 이야기에 이렇게 쭉 내리다가 그 다음에 셧다운 해소 쫙 다시 올랐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2600 처음이자 마지막인 2600 아직까지는 2600을 또 찍을 만한 날이 올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처음 봤던 2600 그리고 바로 내렸죠. 그 뒤로 뭘로 내렸죠? 무역전쟁 이슈. 무역전쟁 이슈에다가 플러스 다시 한번 셧다운. 그러나 이날은 9시간짜리였기 때문에 그다지 별로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나긴 하락의 늪으로 빠지게 됐죠. 2600에서 1900까지 몇 개월 안 걸렸어요. 참 트럼프가 무섭습니다. 트위터에 그냥 중국과 화해 모드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전 세계 지수가 다 올라요. 미국 지수도 물론 올랐고 하지만 사람은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1% 미국이 오르고 있어도 자 지난번에도 중국과 자동차 이제 관세 철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네가 이야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실무진에다가는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트윗에 잘 속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 매체에서 나오는 연방의 셧다운 뉴스가 나오고 밑으로 더 밀어버렸죠. 밀어버렸고 무슨 트럼프 트윗 하나에다가 뭐 유가가 뭐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4% 12% 찍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트럼프 진짜 손모가지 잘라야 되나 진짜. 제 트윗질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호재가 떠서 온 사람들은 그 전날에 베팅하신 분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만약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이틀이나 남았는데 거기서 매매를 했다. 뭘 했을까요?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아난티 그런 부품 꿈을 꾸고 100% 종배를 들어갔습니다. 아난티하고 삼성전자. 근데 아난티는 어제 말을 드렸던 게 얘가 어제 지수가 안 좋고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얘가 올랐지 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으면은 내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웨이는 시간에서 한번 꼬셔놓고 분명히 얘 던질 것이다 하고 던졌습니다. 시간의 고가 형성해 놓고 바로 던졌죠. 그래서 요런 웨인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또 개인만 또 들어갔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좋은 장에서 다 무너지고 있었죠. 자, 비핵화 할 때까지 북한을 계속 제재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 종교로 이제 연일 때리는 미국 하면서 종교 자유 특별 우력으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뉴스가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랐다고 해서 오늘 올랐던 거 내일 다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코스피만 일단 보시면은 외국인은 3일 연속 매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조금 샀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매도 원래 이때 있잖아요. 이 밑에서 2000대에서 1900대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가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받쳐줬었는데 지금은 홀로 싸우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홀로 이렇게 다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저항을 줍니다. 2100, 2150 이런 데 넘어갈 때 얘네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외인과 연기금이라던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준 주체가 이 물량을 사주면 되는데 이걸 또 그냥 개인들이 사갔다. 그러면은 지수는 위로 쉽게 못 올라가는데 오늘도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금융투자에서 참 공격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상승으로 아주 약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4만 원이 드디어 삼성전자 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외국인은 오늘 또 오지게 팔았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외인 창구가 시파랗게 여기서 진치고 있으면은 안 사는 게 좋아요. 대놓고 내가 팔겠어 이러고 있는데 이걸 왜 따라 들어가서 사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만 반등이 별로 안 나고 다른 애들 다 나왔잖아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어제 악재로 많이 내렸었죠.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 정말 이번 정부가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게 어제 여러 가지 신문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거래 재개를 알리는 내용문이 고작 A4 용지 한 장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를 재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통보가 들어왔대요.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게 거래가 재개되는지 그런 이유도 뭐 적혀 있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로 거래 재개하자마자 이 셀트리온과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때려버리는 게 그냥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아니 안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다듯이 얘네가 거래 재개하자마자 얘네를 바로 때립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문제 없다 하면서 반박 기사를 냈죠.
정당한 회계 처리를 했다 하면서 이렇게 금강원에다 소명을 한다고 했는데, 금강원에서는 얘네가 뭐 분식회계라고 하고, 자, 만약에 여러분 진짜 웃긴 상황이 날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분식회계라던가 R&D 비용이 처리가 잘못됐다면서 거래 정지를 줬어. 근데 얘네는 막 거래 정지 6개월 줘. 나중에 상폐되든 아니든 막 거래 정지 6개월 정도 줘가지고 개미들 다 물려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 한 달도 안 주고, 얘네 뭐 감자라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대놓고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음모론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타이밍 같다 이렇게 딱 때려버리니까 참 웃겨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되자마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이 나왔어요. 이전에도. 근데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사 착수하고 기사 내고 이렇게 주가가 딱 떨어지는데, 참 여기서 반등 나온 거 잘하면 다시 다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10% 이상 뺐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10% 이상 빼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10% 이상 다시 급등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제가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증거금을 140%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간당간당해요.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 반대 매매도 하루에 안 나가요.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자, 내가 140%의 증거금을 유지를 해야 돼요. 보통 증권사가 이래요. 그런데 내가 한 5% 빠져가지고 135%의 증거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하루 유예를 줍니다. 유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하루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 5% 빠진 게 그 다음날 다시 5% 올려지면은 그냥 반대 매매가 안 나가요. 왜냐? 다시 증거금이 140%가 되기 때문에. But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120%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증거금이 깎인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9시부터서. 근데 신용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유예 기간을 줘요. 그런데 이 유예 기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이. 언제? 바로 증거금이 130% 이하일 경우에. 130% 이하. 자, 그 뜻은 뭐냐? 130% 이하면은 내가 아슬하게 증거금을 140%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이날 12%가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12%가 빠지잖아요. 그럼 내 증거금은 130%가 아니라 128%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 종목에 신용을 사신 분들은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 이렇게 떨어진 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대 매매의 조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 마이너스 10% 빠진 거를 다 못 가요. 왜냐? 반대 매매 물량도 있고, 만약에 내가 세력이고 그래도 어차피 얘네 가만히 놔둬도 여기서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뭐할로 이 위에까지 끌어올리겠어요. 여기서 5%를 올렸어 봐. 자, 12%를 올렸다가 5%를 올렸어요. 근데 이 5%에서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10%를 빼버리면은 이 증거금이 또 130% 이하로 내려가면서 또 한 번 또 반대 매매 이 라인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 이상 빠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 10% 이상 더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반대 매매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10% 갭을 다 메꿔주면은 내가 하루 유예 기간 줬으니까 여기서 10%가 아니라 그 5%만 올라봐. 오늘처럼 한 5% 정도만 올라봐요. 4, 5%만 딱 올라봐. 그러면 내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135%가 되잖아요. 이 나머지 5%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주식이 12% 빠지고 여기서 5%밖에 안 올랐으니까 결국에는 내 증거금이 135%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3일절이 아니라 이렇게 3일째 되는 날 또 반대 매매가 이런 식으로 나가요.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일 경우에는 별로 수익에서 좀 깎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증거금이 정말 간당간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 동시호가 보니까 그렇게 나온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그리고 한진칼 뉴스입니다. 자, KCGI, 자, 펀드죠. 여기에서는 뭐, 이제, 한진칼을 주식을 대거로 사서, 이제 또 경영권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띄우고, 주가를 올렸죠. 근데, 이쪽 한진칼에다가는 경영 참여에 대한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주가가 다시 내렸죠. 그런데 또, 뉴스가 이런 게 또 떴죠. 자, 이제 한진칼 감사직을 확보할 것이다, 이쪽에서. 얘네가. 근데 이 KCGI라는 펀드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의 마지막은 주가 방어, 아니, 주가 방어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하려면은 이 회사에서 그냥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얘네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기대하고 막 들어가는 거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또 이런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얘네 또 먹튀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이노메트리라는 주식인데 이런 주식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죠. 자, 이 시장에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라던가 이런 주식들이 잘 안 가요. 오히려 막 장이 내리고 있으면은 뭐 품절주라던가 아니면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팍 띄우고, 최근에는 대유에이텍도 그렇고 무슨 배당을 200원 아니 뭐 300원 준다고 해가지고 상한가 보내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은 편이니까 이런 주식 그냥 쓱 하고 내려버렸죠.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쓱 하고 내렸는데, 이 대유AP라는 주식도 첫날에 이렇게 쓱 내렸다고 내일 막 갑자기 상한가 갈 거다고 하면서 저런 거에 억지로 베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일은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무역 협상에 이 차도가 보이면은 달러가 정말 급격하게 내려갈 거예요. 달러가 정말 급격하게 내려갈 건데 오늘 1, 2원 내리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차도가 없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1%이 정도 뭐 무난한 수준인데, 오늘 정말 좋았으면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샀겠죠. 하지만 선물 옵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선물 옵션이 끝나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포지션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내일까지 또 상승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금요일 정도 되면은 여기 선물 옵션 때문에 끌어올렸던 거를 또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일도 사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보합 정도 수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연 2회 정도 생각, 아니면은 12월 금리 인상 없다, 그러면은 반등이 촥 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외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은 오늘 금투만 이렇게 샀고 다른 매수 주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의 물량이 좀 오늘 나와서 다행이에요. 오늘까지 샀으면 좀 그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공업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 대놓고 파란색으로 막 외인 창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같은 중공업인 두산중공업은 오늘 하락했죠. 어제도 하락을 했고.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사장이 전격 사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중공업보다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8% 정도가 원전에서 원전 수주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물론 상승장이었던 것도 있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디 원전 수주라든가 해서 잠깐 올랐었어요. 하지만 결국 내렸죠. 이때 탈원전 선언한 다음에 한 번도 안 올라서 쭉 내렸죠. 사우디 원전 수주에 잠깐 올랐다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 경연진 사태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전도 지금 좀 반등이 났잖아요. 한국전력공사도 이렇게 보면 우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빠지고 2달 잠깐 반등 나왔어요. 이거 뚫고 이런 데 다시 갈까요? 아니요. 무슨 이슈로? 장이 안 좋은데 그 배당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체코 원전 이슈 때문에 이렇게 잠깐 올라온 거예요. 현대차도 좀 올라왔잖아요. 저 엘리엇 이슈도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잠깐 반등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반등해서 13만 한번 뚫고 갔잖아요. 결국 내렸고 한샘도 반등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 나왔잖아요. 이렇게 반등 나오면 뭐예요? 얘네는 항상 반등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쭉 빠졌고, 얘 주식이 얼마짜리였다? 33만 원짜리. 반등은 한번 줘도 결국 오래 못 가고 다시 내린다. 중요한 악재가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주가는 내리게 돼 있어요. 공매도에 항상 먹잇감이고 항상 공매도 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오늘 정치 테마주가 정말 많이 움직였죠. 뭐였지?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인데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상한가 한번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건 개인만 쐈어요. 그리고 에이텍 TN. 이재명 관련주가 왜 뜨는지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 사건도 있었잖아요. 하긴 반기문 관련주도 뜨는데. 그리고 이렇게 에이텍 TN도 올랐죠. 옛날에 이거 이재명 관련주가 아니라 옛날에 뭘로 떴었지?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남선알루미늄은 이낙연 관련주인데 이렇게 떴죠. 아이고야, 그냥 정치 테마주가 짱이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딱 뜨고. 그러는데 이 출마를 한다 안 한다 그것도 결정 안 된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하기도 싫고, 이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대빵 많이 샀으면 그 다음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도 이거 딱 보고 아이씨 이거 여기서 장난 되게 많이 치잖아요. 올릴 것 같이 해놓고서 또 빼고. 자, 그리고 오늘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있죠. 현대 이제 수소차에 뭐 7.6조인가 6조인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평화홀딩스 그리고 대우부품 죄다 수소차 관련 주식이 올랐어요. 옛날에 EM코리아도 매매를 했었는데 역시 이놈은 빠졌구만. 윗골이 잘 나온 종목은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제가 EM코리아를 옛날에 매매했지만 계속 윗골이 난다고 이런 주식 안 한다고 해서 결국 저 이거 손절하고 나왔었죠. 그리고 키이스트로 복구하고 그랬었는데, 역시 얘는 대단해. 역시 하락하는구만. 자,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웹제는 좀 반등이 나왔어도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와 관련돼 있는 이런 면세점 관련주도 반등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으면 이쪽에 잘 돼야 돼요. 이런 애들 쪽에 쫙 올라가야 되는데 외국인 계속 팔고 있다? 그럼 외국인 생각에는 이 트럼프가 그냥 쇼맨십으로 저렇게 또 치고 박는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다시 참여하려면은 환율이 다시 1110 뭐 이런 식으로 더 내려와야 돼요. 이것도 위험하고, 이건 그래도 잠깐 매매할 수 있는 정도지 다시 환율 밑으로 깨고 내려와야지. 환율이 안 움직이고 국채금리가 안 내리고 미국의 중단기 금리도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면은 잠깐 반등 이렇게 나와도 이거는 기관이 만들어낸 반등이잖아요. 계속 장기전으로 가면은 우리 말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간 선물이 지금 나스닥도 오르고 있고 S&P 500도 오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오른다고 해도 얘네가 오늘 오르는 거는 오늘 우리가 미리 다 선 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이야 하고 이제 다 가자 하면서 이제 또 달려들기에는 아직 좀 아니에요. 매일 더 어떻게 움직이나 더 보고 해도 늦지 않고 다음 주에 FOMC 회의 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봐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FOMC 회의 때 이제 금리 인상 연 2회 아니면 12월 금리 인상 철회 이런 이슈 나오면 정말 환율과 이제 모든 게 다 역전되면서 내려가면서 매매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역 전쟁이 잠깐 휴전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산타랠리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건 솔직히 나오기도 힘들죠. 지금 산타랠리가 나와봤자 뭐 하겠어요. 뭐 가봤자 2100? 2150? 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한 달로 딱 치면은 거의 오른 게 없는데? G20 정상회담 때 1, 2일, 2호 정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이거 찍으면은 보합이죠. 월로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올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외국인 수급이라도 싹 들어왔거나 아니면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나 뭔가 포지션 변화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반응을 했고 트위터 하나에 그렇게 여러분이 왔다 갔다 막 마음 흔들면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흥분했다 저도 당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북주는 계속되는 제재를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비핵화는 할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북주, 아니 남북경협주를 매수했으면은 이미 반토막 나고 다 박살나고 나서 그 밑에서 반등이 나면 뭐합니까? 내 본전도 안 되는데. 그럼 말짱 도루묵이죠. 자,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어서 1월달 안에는 무조건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노벨 평화상 뭐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은 김정은 아니면 트럼프 누가 받을까 막 국내 신문에서 떠들어댔는데 후보에도 못 올랐어요, 우리나라. 뭐 후보 마감이 1월 달이니까 1월 달까지 급하게 할 것이다. 소설 쓰지 마세요. 이미 그런 소설에 계속 넘어갔잖아요. 자, 2번 트럼프의 트위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트럼프의 트위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입니다. 지난번에도 중국과 원만한 협상을 나누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실무진에서는 보고받은 게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트럼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아, 드디어 오늘 한 번 반등이 나는데 내일까지도 좀 좋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매할 구간도 요즘 정말 안 나오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제 종배할 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뭐 이런 뉴스가 없었으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됐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항상 이때 샀어야지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살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침착하게 매매하시고 자, 다들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평일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